학부모님들의 사연을 함께 나누며 진로의 정보를 꼭꼭 나누는 방송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2019. 안녕하세요. 저는 진로 레시피 2019의 진행자 김지훈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들의 슈퍼맘 엄현정 성우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 중, 고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다둥이 엄마 성우 엄현정입니다. MC님. 네. 혹시 코기토, 에르고 숨 들어보셨나요? 네. 무슨 말이죠? 한국말로 제가 설명해드리면 아실 것 같아요. 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누가 한 말이게요? 우리말로 들으니까 알 것 같습니다. 데카르트가 한 말 아닌가요? 오, 훌륭하십니다. 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말과 제1 철학에 관한 성찰이라는 책자 하나로 데카르트는 철학계의 스타가 됐다고 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코로 존재한다. 네. 이 한마디로. 네. 데카르트 이전에도 그런 고민을 했던 사람들은 많지만 후세에 영향을 끼친 것은 데카르트라고 해요. 진로교육 성취 기준에 자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이라는 목표가 있는데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에 대한 이해가 먼저 요구된대요. 그래서 제가 내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철학적인 명구로 한번 시작해봤습니다. 진로 레시피가 더욱더 좀 네. 뭔가 이렇게 풍성해지는 느낌이 그러게요. 드는데 네 맞습니다. 자아 이해와 사회적 역량의 개발 말고도 건강한 직업의식 형성이라는 목표도 있는데요. 건강한 직업의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혜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고 직업 윤리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이 쌓아온 여러 지혜인 인문학을 바탕으로 자녀가 멋진 진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대됩니다. 네. 자, 오늘 주제와 관련한 전문가 두 분 멘토님 소개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변호사 유재원 멘토님 그리고 교육 전문가 임정빈 멘토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 유재원입니다. 예술과 인문학에 관심이 많은 변호사이고요. 최근에는 노동 분야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소년들하고요. 진로와 진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임정빈 멘토입니다. 네, 오늘도 멋진 두 분의 멘토님과 우리 성우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인문학 저희가 오프닝부터 데카르트 이야기하면서 어렵습니다. 굉장히 뭔가 고풍스럽고 어려운 주제가 될 네. 거라는 생각도 하지만 네. 사실 생각해보면 인문학 뭐 어렵진 않다고 들어봤는데 네. 우리 엄현정 성우님께서는 네. 인문학을 통해 자아 탐색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제가 사실 자아 탐색까지는 잘 모르겠고 직업이 성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연기하는 인물의 적정한 목소리를 잡기 위해서는 그 인물의 캐릭터나 성격 이런 거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평소에 문학이나 영화 이런 분야에서 입체적으로 잘 표현된 등장인물들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어떤 목소리로 표현했는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저런 목소리가 나오는지 이런 거 좀 눈여겨보면서 즐겨보는 편이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은 좀 질문을 추가적으로 혹시 우리 자녀가 이제 3분이시잖아요. 자녀와 인문학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좋은 부모라면 꼭 해야겠죠. 좋은 부모면 해야 되는데, 그냥 재미있는 요즘 유행하는 소설책 같이 읽고 같이 깔깔대고 그 정도로 하고, 혹시 또 이렇게 선무당이 사람 잡을 수 있으니까 인문학 이런 것까지는 사실 좀 그렇고, 저 같은 학부모들이 주로 선택하는 방법이 있어요. 대체해줄 방법이. 네. 네, 이건 제가 아무한테나 알려드리지 않는데, 보통 독서 토론 수업을 보냅니다. 동네에도 많고 선생님들도 요즘 워낙 많이 계셔서 그런 데를 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인문학이라고 하면은 좀 안 그래도 좀 우리 성우님처럼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인문학이라는 게 요새 또 강연도 많이기 때문에 맞아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 우리 성우님께서는 또 인문학 강연 같은 거 좀 많이 들어보셨나요? 강연을 근데 사실 네. 제가 들은 강연이
인문학 강연이 맞을까도 잘 모르겠어요. 인문학의 정확한 그 정의가 좀 어렵고 사실 뭐 문학이나 아니면 역사 같은 거는 아이들 교과랑 연계가 되니까 좀 더 관심 있게 같이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일 어려운 건 그거 같아요. 철학, 철학사, 뭐 그다음에 철학의 전문 용어 이런 거 나오면 제가 굉장히 철학적으로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정말 맞아요. 읽어도 모르겠어요. 무언가 딱딱한 느낌도 있고 어렵다라는 이미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인문학 어쩌면은 인문학이라는 게 나를 알아가는 지금 자아 탐색이라는 어려운 말을 했는데 나를 알아간다라고 우리가 또 그쵸?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유재원 멘토님 인문학을 통해 자녀의 멋진 인생 설계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인문학은 어떤 특정한 학문을 얘기한다기보다도 인류가 지난 수천 년간 쌓아왔던 여러 방면의 고민들이 쌓여있는 그 분야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진로와 관련한 오늘 굉장한 그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자아 형성을 하고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때 인문학이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오늘 생각을 품고 왔습니다. 인문학은 그 에디슨의 사례나 스티브 잡스 사례 같은 경우를 보면 새로운 창조의 하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문학을 통해서 어떤 걸 배우게 된다면 그것이 청소년의 자아 탐색과 연관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인문학은 어떤 인류의 오래된 지혜, 음악, 미술, 문학, 역사, 철학, 그 외에도 예전에 아까 데카르트 언급하셨던 수학, 물리학 이런 파생 분야까지를 고민했던 그 흔적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흥미로워하는 어떤 진로를 찾기 위한 기본적인 그 독일어로 빌둥, 교양이나 어떤 기초학력을 쌓고 그런 사고를 가지려면 인문학은 굉장히 좀 필수적이다. 좀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에서 인문학 처음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서 들었던 강의 중에 하나가 그 머릿속에 있는 생각 상자를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꽂이에 책을 꽂아 놓듯이 생각의 분류를 잘 하는 학생들이 생각의 깊이를 더 할 수 있고 다양한 분야를 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아까 철학이라고 하면 너무 막연한데 네. 그 철학의 어떤 분류를 자기가 정하는 겁니다. 철학 중에서도 아까 얘기한 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런 존재론 그리고 인식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미적인 판단을 하는 가치론 이런 분류로 일단 해놓으면 그 각각 그 칸트가 얘기하는 뭐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 뭐 비판 이런 책들이 사실 다 그 분류론에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인문학은 하나의 어떤 그 생각하는 연습 그리고 또 우리가 고민하는 연습, 표현하는 연습하는데 굉장한 그 도움을 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연습, 그 생각이 정리가 되고 또 나에게 중요한 가치를 찾는 거. 옛날부터 저희는 많이 쓰지 않았나요? 너의 뭐 삶의 철학은 뭐니? 그렇죠. 그 철학을 하면 굉장히 쉽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 학부모님들도 좀 철학이나 인문학을 쉽게 받아들일 것 같은데 임정빈 멘토님 인문학이라고 하면요. 아무래도 좀 문과적인 이미지가 강한데 미래에는 이제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창의 융합적 인재가 각광받을 거라고 말하잖아요. 자, 앞으로는 이런 인문학이 이과 학생들에게도 좀 중요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오늘 이 촬영을 준비하면서 되게 저 스스로도 좀 고민이 많았던 게 너무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 사실 맞아요. 저희들도 힘들고 듣는 분들도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 많이 했는데요. 네. 결국 그 인문학 그러면 뭐 문사철, 뭐 문학, 역사학, 철학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결국 가만히 그 셋을 들여다보면 철학은 나는 왜 존재하고 어디로 우리가 삶을 지향해야 되는가라는 약간 형이상학적인 것들을 고민했던 사람들의 어떤 나름대로의 정의라고 보고 또 문학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 또는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의 감정 이런 것들을 이야기, 스토리 같은 것으로 풀어내는 장르라고 보고 또 역사는 결국 그런 살아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리해놓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까 앞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를 정리해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과적인 측면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걸 보면 이과는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원리를 파악하고 그 원리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조금 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학문에 가깝거든요. 그렇죠. 그걸 뭐 과학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어떤 기계를 만들거나 서비스를 만드는. 근데 가만히 보면 왜 만드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왜 만드는 거냐는 결국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결국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학문을 할 때 그 출발점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을 이해하는 학문인 인문학적 소양이 많은 학생들은 그 결과물을 만들어낼 때 훨씬 더 사회에 쓸모 있는 걸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과학 쪽 이공계 학생들도 인문학적 소양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그러네요. 설명할 꼭 수 있을 것 필요하네. 같아요. 목적을 네네. 알아야 하니까. 네네네. 제가 한마디 덧붙이자면 네. 그 토마스 에디슨이 위대한 것은 백열등이나 이런 여러 전기 제품도 만들었지만 그 전기 제품을 만들고 실험하는 과정에서 전자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여러 전자 제품이 그로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고정된 그런 PC나 이런 컴퓨터류를 모바일 플랫폼으로 바꿔놨거든요. 그 사람들이 평소에 쓰고 메모하고 남겨놨던 행적들을 보면 어떤 자신에 대한, 그리고 사회에 대한, 사람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가장 이과의 최첨단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상당히 놀라운 일이죠. 진로와 직업 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진로 직업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차이나는 진로. 안녕하세요. 차이나는 진로예요. 오늘은 과학과 인문과 예술이 만나는 현장을 자녀와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행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인문, 사회, 경제 이슈에 따라 정해진 과학 테마를 중심으로 매달 다채로운 과학문화 행사를 열고 있는 사이언스 릴레이 페어. 과학의 재미와 가치를 문화로 즐기는 다양한 행사들을 누리실 수 있답니다. 사이언스 릴레이 페어로 검색하시면 이달의 대표 행사와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학문화 축제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또 과학문화와 관련된 카드 뉴스와 동영상 등 콘텐츠도 제공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과학문화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지 자녀와 함께 한번 찾아볼까요? 차이나는 진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네. 그렇다면 저희는 아무래도 진로 레시피니까 우리 아이들이 인문학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와 꿈을 찾아보는 방법을 하나씩 네네.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일단 인문학적 지식을 자녀 혼자, 학부모 혼자 키우는 게 아니라 좀 함께 성장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임정빈 멘토님 예전에 신문기사에서 하브루타 네. 학습법을 본 적이 있는데 하브루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글쎄 하브루타 학습법은 뭐 기존에 우리가 누군가를 가리키거나 배울 때는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이제 강의식으로 가리키거나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의 교육이 많았는데 그 유대인들이 아이들 가리키거나 학교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 서로 짝을 이뤄서 어떤 공통의 주제에 대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정리해서 이야기하고 또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경청하고 또 내 생각과 다른 부분은 논쟁을 통해서 올바른 답을 찾아가는 연습들을 하면서 지식을 쌓더라는 거죠. 보니까 사실 이게 교육학에서도 뭐 학습 사다리, 뭐 학습 피라미드 뭐 이런 얘기를 보면 학생이 개입을 많이 하는 인게이지먼트가 많이 일어나는 방법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때 얻어가는 게 많다라는 게 이론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브루타라고 하는 방식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스스로 정리도 해보고 또 그걸 누구에게인가 설명도 해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어보면서 또 다른 관점으로 그 주제를 이해하는 학습자가 참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학습법이고 그러한 학습법이 잘 이루어진다면 학습 효율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하브루타 학습법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